팀 앤더슨이 호세 라미레스의 펀치를 받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뭔가 화이삭스의 지난 시즌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리더를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봐도 조 매든 감독 데려왔죠. 티오 앱스타인 데려오면서 팀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면서 우승까지 만들어냈는데, 근데 형이 성의 있게 최악의 신호를 짜오니까는 얘가 굉장히 숙연해지네. 이게 굉장히 최악의 신호가 너무 뼈 아팠다. 이거는 하이삭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신호이긴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이희정님 잘 안 하네요? 뭐 다 안다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거만해졌네. 저 혼자 이름 얘기하는 거 좀 어색해가지고. 강렬한 댓글이 있었죠. 모텔 대시한 배경이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또 촬영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도 새벽 경기 이틀을 뛰었어요. 연속 새벽 너무 어렵죠. 네, 오늘 해볼 팀은 시카고 화이삭스입니다. 오늘 저를 힘들게 한 팀을 이제 프리뷰를 할 예정인데, 사실 좀 진지하게 프리뷰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은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뭐 더 이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딜러 시즈를 트레이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좀 밀어놨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프리뷰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지난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요, 61승 101패, 팀 역대 5번째로 100패 시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루사 감독이 복귀했을 때 팀이 거꾸로 가는구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라루사 감독이 결국에는 2022년에 불명예 퇴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온 감독이 페드로 그리폴, 전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최악의 시즌을 남기고 말았었죠. 라루사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더 퇴보하게 만들었고요. 지난 시즌 투타 모두에서 리그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100패 시즌을 안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100패 시즌을 반복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호세 어브레유가 떠난 이후에 리더십 부재가 확실히 느껴졌고요. 팀 앤더슨이 호세 라미레스의 펀치를 받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뭔가 화이삭스의 지난 시즌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또 이렇게 먹는구나. 프로리그에서 그래서 많은 영입을 할지 지켜봤는데 역시나 리빌딩에 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에릭 패디를 2년 1,500만 달러 데려온 게 가장 큰 영입이었었고요. 브레비아와 말도나도, 팀힐, 플렉센, 폴디오,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선수들로 FA 영입을 했었고요. 트레이드도 소로카와 니키 로페스, 스테시, 도미닉 플래처가 전부였어요. 애틀랜타와 트레이드를 2번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긴 했는데, 워낙 또 부상 선수들도 그렇죠. 많고 평가가 많이 내려난 유망주들을 데려왔거든요. 트레이드에서도 딱히 그렇게 특별한 성과를 얻지를 못했고, 이제 나간 선수들 보면은 주축 선수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렇죠. 팀 앤더슨, 야스마니 그랜달, 그리고 엘비스 안드로스, 리암 앤드릭스, 마이크 클레빈저, 이런 선수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너 계약이 좀 더 이제 눈에 띈다는 건데, 케빈 필라와 제시 차베스, 체드 쿨, 도미닉 리온, 브라이언 쇼, 무스타커스, 맞습니다. 코리 크네이브, 굵직한 마이너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로또를 좀 많이 네. 영입을 했어요.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1번 베닌텐디, 2번 몬카다, 3번 루이스 로버트, 4번 엘로이 히메네즈, 5번 앤드루 본, 그리고 도미닉 플래처, 폴디용, 니키 로페즈, 팀 말도나도가 예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선발진 보게 되면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에릭 패디가 2선발로 놓여있는 게 눈에 띄고요. 지난 시즌가 트레이드 되지 않으면서 역시나 1선발, 또 개막전 선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KBO 출신의 2명 선수죠. 에릭 패디와 크리스 플렉센이 이제 로테이션에 합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코페카 소로카도 이제 로테이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불펜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뭐 데이비 가레시아와 조던 리저, 또 도미닉 리온, 제시 차베스, 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볼까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화이삭스는 찾아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더를 찾아랍니다. 화이삭스가 항상 믿음직한 리더들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칼튼 피스크라든지 뭐 프랭크 토마스, 그리고 2000년에 우승할 때도 폴 코너커가 그 당시에 이제 리더로 올라서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아브레우가 등장하면서 조용한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팀 앤더슨이 본인이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지만은 본인이 지금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당위성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었죠. 올해도 보게 되면은 누가 과연 팀을 이끌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앞에서 뭔가 주도를 할 선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로버트 주니어는 사실 뭐 리더로서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앤드류 본도 너무 어려요 사실. 그러면은 감독이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폴 감독도 카리스마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어서 저는 좀 리더를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크리스 게츠, 페드로 그리폴 체제 괜찮을까입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지난 시즌에 페드로 그리폴 감독이 데뷔 시즌을 보냈는데 정말 형편없는 시즌을 보냈어요. 호짜 감독의 티를 팍팍 내는 시즌이었고요. 선수단 관리도 잘 안 됐고 미디어랑 소통도 잘 안 됐고 경기의 전략이나 불펜 운영 같은 면에서도 많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지 팬들과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 과연 두 번째 시즌이라고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올리마무 감독도 했던 말 아닌가? 네, 좀 비슷한데 대접이죠. 네. 그리고 크리스 게츠 단장이 지난 시즌 8월에 선임이 됐는데 켄 윌리엄스와 리칸 체제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근데 크리스 게츠 단장은 그 밑에서 또 오래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대로 승격을 시켰는데 과연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그 내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페드로 그리폴 감독도 캔자스시티에서 데려온 감독이고 크리스 게츠 단장도 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그러네. 있는 내부의 승격 단장이거든요.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브랜든 하이드, 시카고 컵스 우승 때 코치였던 분을 데려왔고 또 마이크 엘리아스 단장은 휴스턴을 재건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팀을 확실하게 바꿔놨고 과거 이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봐도 조 매든 감독 데려왔죠. 티오 앱스타인 데려오면서 팀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면서 우승까지 만들어냈는데 화이트삭스는 그런 게 아니라 내부 승격, 오히려 화이트삭스보다 성적이 안 좋은 팀에서 감독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그 체제로 미래가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이 체제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히려 패배주의가 젖어있던 인물들을 데리고 왔고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어떤 인물을 데려오면서 과연 이게 개혁이 맞는가가 따져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도 날카로운 지적은 아닙니다. 불펜을 찾아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화이삭스 불펜이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ERA가 4.88이었었고요. 초반부터 리암 핸드릭스가 혈액감하고 싸우면서 이제 순식간에 마무리를 잃었고 또 시즌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불펜에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 겨울 동안에 불펜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뭐 에런 버머라든지 그리고 산토스, 레이날도 로페스가 다 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불펜을 또 한 번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 마무리로 올려져 있는 선수가 데이비 가르시아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마무리는 고사하고 필승조도 지금 제대로 짜는 게 버거워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리빌딩 팀은 무조건 불펜이 강해야 돼요. 일단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까지 강한 불펜을 구축해 놔야 탐을 방어시킬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데 지금 화이트삭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분위기라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국에선 가능할까입니다. 어려운 미션들을 많이 지난 시즌 에이스였던 딜런 시즈가 군인왕 볼넷이 4개가 넘어가면서 정말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거기다가 마이클 코펙은 군인왕 볼넷이 6.3개였어요. 불펜의 올 시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 가르시아도 군인왕 볼넷이 7개가 넘었었고 이제 선발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크로셰 같은 경우도 군인왕 볼넷이 상당히 많았는데 팀 전체적으로 봐도 메이저리그 29위의 군인왕 볼넷을 기록을 했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메이저리그 25위, 스트라이크 추구 비율이 47.4%, 메이저리그 29위였고 엣지 스트라이크 존 코너로 들어가는 공들의 비율이 메이저리그 최하위였습니다. 그만큼 화이트삭스의 마운드가 제구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이런 제구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뭐 지난 시즌 마운드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팀 스넬입니까? 팀 스넬, 적절한데요? 저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건강을 찾아랍니다. 찾아라 시리즈 이제 마지막인데 화이트삭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화이트삭스가 101패로 내려앉은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몬카다와 히메네스는 또 한 번 부상에 시름을 했었고 마운드에도 부상자가 적지 않게 발생을 했었죠. 뎁스가 두텁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부상자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여기에 주축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게 또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몬카다가 올해 너무 기대된다. 왜냐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고 그게 더 불안한데요? 네. 히메네스도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는 정말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해서 30개 이상의 홈런 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좀 붕 떠 있는 게 또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다시 돌아가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지금 없다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지금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건강하지 못했을 때 또 한 번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번 100패 시즌이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언제까지 유망주 타이틀에 숨어 있을래입니다. 저희의 6가지 관전 포인트가 좀 부정적이어서 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네.
화이삭스의 팀 분위기가 현재 그래요. 가뜩이나 오늘 화이삭스 경기 중계해가지고 화이삭스의 유망주 타이틀을 달았던 선수들 정말 많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나 엘로이 히메네즈, 그리고 요한 몬카다, 앤드류 본, 이런 선수들 다 이제 리그 최고의 유망주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인데 아직까지 유망주 딱지를 달고 있을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앞서 이창섭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선수들 중에 이제 리더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리더가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팀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선수들이 좀 더 팀의 주축 선수들로 활약을 해줘야지만이 100패 시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폴 감독도 유망주인가요? 감독 유망주네. 게츠도 단장 유망주네. 그러네. 유망주 팀이네요, 아직까지. 주목해야 될 선수. 저는 제 아픈 손가락이죠. 마이클 소로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네. 애틀랜타를. 애틀랜타에서 이제 화이삭스로 트레이드해 왔는데 소로카 같은 경우도 지금 화이삭스에서 새로운 시즌이 너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폴 감독과 크리스 게츠 단장도 마이클 소로카가 몸 상태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삭스에서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20 시즌 3경기 뛰고 아킬레스건 끊어지면서 이제 2시즌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복귀에서도 예전에 보여줬던 커맨드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지난 시즌 구속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포신 구속이 93마일, 싱커 구속이 92마일. 부위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소로카가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건강만 하다면 화이삭스가 또 재구 문제가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소로카는 그래도 커맨드가 나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투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마이클 소로카를 주목할 선수로 뽑았습니다.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 코팩입니다. 오늘 또 중계했잖아요. 네, 코팩 중계했는데 사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와 이영 위원의 본래 주일 수 있을까 그 관전 포인트가 다 엮여 있는 선수죠. 코팩도 정상급 유망주였잖아요. 크리스의 트레이드로 화이삭스에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코팩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걸었던 유망주였는데 저는 이제는 변화 끝에 놓인 선수라고 봅니다. 새로운 구종을 또 연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터. 본인의 어떤 지금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던지는 것부터 잘 던져야지. 포신과 슬라이더의 의존도가 높은 선수다 보니까는 이제 커터를 새롭게 연말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포심의 지나친 비중을 완화시켜줄 구종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혜영 위원의 말대로 이 선수가 서드 피치가 필요한 선수긴 한데 지금 포심의 커맨드도 안 되는데 이게 무브먼트가 있는 구종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저는 약간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도 이 선수가 무릎 쪽에 무릎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시즌을 좀 일찍 마감을 했었는데 과연 올해는 좀 건강할 수 있을지 이게 소로카하고도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화이삭스 선수들은 이런 건강에 대한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코팩도 역시 첫 번째 과제 건강을 개선할지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과제인 재고도 이제 좀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볼까요? 저는 이번 최고 최악 시나리오 건강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 140경기 이상 출전 선수 5명 이상. 이거는 나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저는 이제 최고 시나리오가 건강한 화이삭스를 보게 된다 이거든요. 역시나 뭐 화이삭스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가급적 많은 선수들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거겠죠. 누구예요? 베닌텐디, 앤드류 본, 루이스 그 로버트, 엘로이 히메네스. 그래, 특정주가 좋아해. 몬카다. 간부상들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140경기 이상 뛰어줘요. 특정주다. 뭐 니키 로페스, 뭐 콜라스 이런 그런 선수들 아니죠. 그런 선수들 아니고 찾아보니까 화이삭스가 마지막으로 140경기 이상 5명 배출한 시즌이 2015년이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됐어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건강하게 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실. 더 최악의 시나리오 제가 이제 찾아라 시리즈로 관전 포인트를 메웠잖아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가 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찾아라 외쳤건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한다. 이거는 101패를 넘어서는 더 안 좋은 성적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12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도 아무도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삭스가 정말 지난 시즌 101패를 넘어서 110패까지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봐요. 내가 저번에 이제 형 좀 성의 없다 그랬잖아. 근데 형이 성의 있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오니까는 내가 굉장히 숙연해지네. 이게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너무 뼈 아팠다. 이거는 화이삭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화이트삭스 팀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우울한 이야기가 가득한 팀들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근데 물론 화이트삭스도 긍정적인 요소들은 많이 존재를 하죠. 선수들이 건강했을 때 화이트삭스는 이제 복병이 될 수도 있는 팀인 거고, 에릭 패디와 크리스 플렉센의 KBO 리그 선후배 조합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저는 진짜 궁금하고, 딜란 시즈를 과연 어떻게 트레이드할 것이며 과연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요소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이트삭스의 올 시즌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좀 바랍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프리뷰가 좀 우울해졌는데, 이 프리뷰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댓글은 좀 약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울한 팀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분위기 전환할 거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다음 바랍니다. 마일 많이 씁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